안녕하십니까. 미스터리의 미국 주식 도전하기 미도리입니다. 자, 어저께는 나스닥과 다우존스 S&P 500이 모두 약간의 소폭 하락을 갖다가 하는 것으로 장을 마감을 하였습니다. 특히 이제 바이든과 이제 연준의 이 발표가 나온다는 그런 부분 때문에 해가지고 증시 자체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약간의 좀 롤러코스터 장을 보여주었는데요.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제 어닝 발표가 괜찮게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어닝 발표 이후 꾸준히 하락을 갖다가 하였는데, 어저께 전체적인 장 흐름에 따라서, 하락세를 약간 좀 멈추지 못하고 계속했던 경향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뭐, 연준이라던가 바이든이라던가 뭐 특별하게 여기서 더, 장이 안 좋아질 수 있는 그런 발표를 하지 않았는데요. 특히 이제 연준 같은 경우는 이제 올해까지도 이제 테이퍼링은 없을 거다, 금리 인상도 없을 거다 하면서 기존의 기조를 갖다가 유지하는 경향을 보였는데, 그 때문에 이제 옵션 시장에 이제 변동성을 갖다 보여주는 뉴욕 주식시장 변동성 지수 역시 가파르게 오르지를 않고, 오를 거라고 기대를 했었지만은 오르지 않고 안정적으로 하락을 갖다 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으며, 미국 10년채 금리 역시 1.56에서 1.6 초반대를 갖다가 계속 오르내리고 있었는데, 그 정도 선에서 마무리되는 것을 우리가 눈으로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가장 최근에 가장 큰 하락을 갖다가 기록하고 있는 거는 이제 역시 비트코인인데, 어저께도 비트코인이 크게 하락을 하였죠. 그래서 계속해서 5일 데이터를 보게 되면 이런데, 한 달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4월 15일을 기점으로 해서 꾸준히 하락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뭐 여러 가지 얘기들이 많았는데, 뭐, 여러 가지 뭐, 세금이라던가 아니면은 불법 행위에 대한 뭐, 조사라던가 이런 것에 대한 루머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뉴스를 통해서 나왔지만은 정확하게 정부에서 발표를 아직 하지 않았다면은 루머지겠죠. 그래서 이 15일부터 시작해서 무슨 일이 있었나를 좀 찾아봤더니, 요런 곳이 하나가 생겼습니다. 이게 캐나다 이제 토론토 증시에 상장이 됐는데, 상장이 된 시기가 정확하게 4월 15일입니다. 4월 15일 날 해서 상장이 됐는데, 이름 보시면 아시겠지만 베타프로에서 만든 인버스 비트코인 ETF, 인버스 비트코인 ETF, 비트코인이 하락을 하는 것에, 비트코인이 하락을 할 때 얘네들은 인버스이기 때문에 상승으로 해가지고선 돈을 갖다 먹게 돼 있는 그런 상품이죠. 티커는 BITIBT입니다. 자, 이 상품 같은 경우가 자, 4월 15일에 상장이 됐습니다. 상장이 되었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4월 15일부터 하락을 갖다가 시작을 했죠. 비트코인 같은 경우는 사실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상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품이다. 상승 위에는 어떤 위험 요소라는 게 정부의 기조 빼고는 없다라고선 다들 예상을 하고 있었는데, 자, 그것을 갖다 이제 깨버린 인버스 상품이 하나 나오게 된 겁니다. 이 인버스 상품이 나왔다는 것은 어, 이것을 이용해서 단기적으로 돈을 벌려고 하는 세력이 존재한다는 이야기죠.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거를 이용하려고 하는 친구들이 계속해서 안 좋은 루머 같은 거를 인터넷 상이나 뭐 트위터나 이런 거를 이용을 해서 퍼뜨릴 수 있는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이제 비트코인의 하락에 투자를 하게 되는 그런 옵션 상품들도 훨씬 더 많아질 거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어, 전체적으로 어저께 소폭 하락을 하기는 하였는데, 장 후반을 들어갔고는 연준에 대한 기조 변화가 없다는 게 확실시 되면서 장 후반 들어갔고, 이제 애프터장에서는 장이 이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우리 TQQQ 같은 경우 나스닥 100을 추정하는 TQQQ를 보게 되면은 이러한 상승 기조가 확실히 보이며, S&P 500을 갖다 추정하는 U 프로도 역시 장 후반에 상승 기조를 갖다 보여주었죠. 반도체 관련도 더 이상 하락하지 않고 어느 정도는 유지가 되었는데, 이 부분에 대한 거는 다른 지수들을 추종하는 거와 좀 다르기 때문에 조금 더 지켜봐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어, 빵과 이제 메이저 거대 기술주들을 갖다 추종하는 이제 FNGU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상승과 하락을 갖다 반복을 하다가 지수를 추종하고 있었죠. 그러다가 F장에서 크게 오르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제 페이스북을 비롯한 이제 대형 기술주들의 이제 어닝 발표가 근창히 나오면서 장 후반에 해갖고 애프터장에서
상승을 갖다가 보여준 모습이 있었습니다. 어저께 같은 경우가 장이 마감된 후에 이제 페이스북이 어닝 발표를 하였는데 괜찮은 실적 발표가 나오면서 크게 상승을 갖다가 이끌었죠. 구글 알파벳 같은 경우도 구글 역시 어저께 실적 발표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좋은 실적이 나오게 되면서 큰 하락이 없이 장중에 상승한 상태를 갖다 유지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경우가 좀 문제인데 전체적으로는 실적은 좋은 실적이 나왔습니다. 실적은 좋은 실적이 나와서 이제 어닝 서프라이즈라는 얘기가 나왔는데 장이 시작되자마자 하락한 상태로 시작이 되어 갖고서 이제 애프터전까지 계속해서 하락이 된 모습을 갖다가 보여주고 있었죠. 그래서 이렇게나 큰 하락폭을 갖다가 보여주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좋은 어닝이 발표될 거라는 기대감 때문에 이제 선반영된 것이 떨어지는 것이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페이스북이나 이런 쪽도 다 그런 것들은 선반영되었었죠. 그런데 발표가 되면서 애프터장 쪽으로 해서 다시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는데 마이크로소프트가 이제 테슬라처럼 어닝이 발표된 이후 떨어지는 것으로 보아서 이 안에서도 무언가가 있던지 아니면은 정말 주식시장은 우리가 예측을 할 수 없던지 뭐 그런 둘 중에 하나가 아닐까 싶습니다. 자, 이런 장 속에서도 이제 계속해서 이제 상승을 보이는 종목이 하나가 있는데 자, 오랫동안 계속해서 박스권에 갇혀있던 유니티입니다. 유니티 소프트인데 5일 데이터를 보게 되면은 26일부터 꾸준히 상승을 해가지고선 3일 연속으로 계속해서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죠. 애프터장의 모습들을 갖다 오늘 보게 되면은 전체적으로 이제 오늘 푸프장이라던가 이런 데서는 그동안 하락했던 게 반영돼 가지고선 이제 어저께 하락이 반영돼서 그 반등 효과로 해가지고선 좀 큰 폭의 상승을 보일 텐데 본장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푸프장에서는 꽤나 높은 상승폭을 보이지 않을까 예측이 됩니다. 어쨌든 간에 이제 유니티로 돌아서 보게 되면은 3일 연속으로 이렇게 계속해서 상승을 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이유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유니티의 이제 기관들이 유니티의 EPS 예상치를 발표를 하였는데 어쨌든 아직까지 큰 수익은 없는 기업이기는 하지만은 작년에 비해 갖고 지난 분기에 비해서는 계속해서 꾸준히 상승을 갖다가 하고 있는 모습이 보여지고 있고 자, 이것들 때문에 각 기관들 같은 경우는 투자를 갖다 하고 있는 기관들 같은 경우는 이제 새로운 목표 주가들을 갖다 발표를 하였죠. 이게 좀 좋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유로는 유니티에서 비전 AI를 위한 합성 데이터셋이라는 것을 갖다가 런칭을 했습니다. 자, 근데 이 합성 데이터셋을 런칭을 했다는 것은 유니티가 AI 시장에도 진출을 하겠다라고 선언을 한 것이죠. AI가 무엇과 메타버스와 연동이 되는 바로 이제 그 시장에 진출을 갖다가 하겠다라고 하는 선언인데 자, 이거 같은 경우는 기업이 앞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지고 매출을 올릴 수 있는 일이 더 많아진다는 얘기이기 때문에 유니티 자체에 큰 호재로 지금 작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대해서 간단하게 좀 살펴보자면은 자, 일단 유니티 같은 경우는 이번 분기 주당 수익을 갖다 0.12달러를 발표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4명의 분석가가 유니티 소프트에 대한 수익에 대한 추정치를 제공했는데 추정치는 0.14에서 0.10으로 5월 11일 화요일 장 마감 이후에 이 어닝이 발표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제 각 기관들 같은 경우도 목표 주가를 갖다가 발표를 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 같은 경우는 목표가 102달러에서 120달러로 상향을 하였고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이 웨드부시죠. 웨드부시 같은 경우도 이제 기술주들에 대해서는 분석이 굉장히 데나이브스가 좋은데 목표가를 현재 150달러에서 175달러로 추가 상향을 갖다 하면서 우수 등급을 갖다가 부여해 주었습니다. 골드만삭스 같은 이제 보수적인 쪽에서도 역시 목표가를 126달러로 제시를 하면서 매수 등급을 부여하였고 파이프 샌들러도 목표가를 115달러에서 150달러로 크게 상향을 갖다 하였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기존에 해갖고 유닛 쪽에 투자를 갖다가 유도하던 회사들이었고 이제 하나가 추가된 게 있는데 크레딧 스위스 그룹이라고 해서 이제 글로벌 기업이죠. 프랑스 계열인데 이쪽에서도 얼마 전에 4월 초인가 중순인가 해서 유니티에 대한 투자 보고서를 갖다 연구 보고서를 갖다가 이 친구들이 작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은 현재 유니티의 목표가는 170달러를 갖다가 제시를 했고 우수 등급을 갖다가 부여하면서 크레딧 스위스 그룹도 이제부터 유니티에 투자를 갖다가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였습니다. 이제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이제 유니티에 들어오겠다라는 이야기는 유니티의 향후 전망이 굉장히 발달하는 이야기가 되겠죠. 그래서 애널리스트들의 평균은 매도가 1명, 하는 것은 1명이고 보유가 홀딩이 3명, 매수가 8명. 그래서 합의 등급은 바이로 설정이 되어 있고 목표가는 평균 목표가는 126달러로 이 친구들이 지금 합의를 하는 상태입니다. 현대 가격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현대 가격과 비교를 해보게 되면은 한 20에서 25% 정도가 올라가 있는 상태가 목표가로 1차 목표가로 제시를 하였는데 전체적으로 보시게 되면은 뭐 웨드부시라든가 파이프샌달러라든가 크레딧 스위스 그룹에서 제시한 걸 보게 되면은 적게는 25% 정도지만은 많게 잡았을 때는 50에서 75% 정도까지도 현재 주가에서 상승할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기업이다. 그렇게 판단하고 있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렇고, 이제 중요한 것은, AI를 위한 합성 데이터셋 런칭, 유니티에서 자, 이런 거를 갖다 발표를 했다는 건데, 자, 이것에 대해서는 어떤 기술이고, 이게 과연 앞으로 유니티라는 기업의 가치를 갖다가 어떻게 높여주고, 매출에는 어떻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기술인지에 대해서, 짧게 한번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은 이제 합성 데이터 셋이라는 것이 우리가 무엇인지를 갖다가 좀 알아야 되는데, 자, 유니티가 런칭을 했다고 하죠. 합성 데이터 셋이라는 것을 런칭을 했는데, 컴퓨터의 비전 AI를 갖다가 위한 것이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해서 간단히 보여드리면은, 자, 이렇게 CCTV를 갖다가 통해서 보고 있는 영상이 있죠. 카메라를 통해서 보는 영상입니다. 카메라나 이런 영상을 갖다가 보고 있는데, 이 여성이 무언가를 들고 가고 있습니다. 자, 무언가를 들고 가고 있는데 이 물체가 무엇인가, 여기에 택이 달리게 되죠. 야구방망이인데 배트라고 해가지고 택이 달리고선 98%가 일치한다라고선 영상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이런 거를 갖다가 컴퓨터가 비전, 시각적으로 컴퓨터 AI가 확인할 수 있게 도와주는 것을 이제 이런 합성 데이터 셋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런 부분을 갖다가 이제 어디에서 사용을 할 수 있는가 하게 되면은, 우리가 구글이나 이제 아마존 같은 거에서 이제 글라스 같은 경우가 본격적으로 조금 있으면 출시가 될 텐데, 자, 이제 메타버스 세상이라는 게 오게 되면은, 이러한 제품을 어찌됐든 간에 착용을 하게 될 것입니다. 자, 착용을 하게 될 것인데, 착용을 하고 보게 되는 시각적인 부분은 이런 것이게 되겠죠. 자, 우리가 지도를 보고 어딘가를 찾아갈 때 내비게이션 역할을 갖다가 해줄 수도 있는 거고, 매장 같은 데 들어갔을 때, 자, 여기서 보이는 이러한 상품들이 어떤 상품인지를 갖다 알려주고, 세일 정보, 뭐 가격 정보 이런 거와 함께 사람들과 채팅을 할 수 있게 도와준다, 이런 부분인데, 자, 이런 메타버스 세상에 왔을 때 여기에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이겁니다. 자, 마네킹이 입고 있는 이 옷이 어떤 옷인지 온라인상에서 정확하게 찾아낼 수가 있어야 됩니다. 쉽게 얘기해서 여기에 이런 식의 택이 붙어야 된다는 얘기죠. 라벨링이 되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거를 갖다 이제 라벨링이라고 부르는데, 자, 이 AI 라벨링, 비주얼 AI 라벨링이라는 건 이제 여러분들이 테슬라라던가 이런 자율주행차들에 대해서 이제 공부를 하실 때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우리가 이제 테슬라 같은 경우가 이제 카메라를 통해서 보게 되면은, 자, 이런 식으로 이제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 각각의 이 물체들, 이 도로에서 보이는 물체들이 얘는 차고, 얘는 전신주고, 이런 애들은 나무들이고, 이것은 차선이다라는 걸 갖다가 알려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에 이렇게 택들이 이렇게 붙게 되는 겁니다. 택들이 붙게 되는 건데, 그러면서 이 AI에게 학습을 시켜줘야 되는 건데, 요 부분에 있어 가지고 이런 식으로 해갖고선 각각이 이렇게 표시가 되고 있죠. 자, 이런 부분에 있어서 이제 테슬라하고 이제 구글에서 하고 있는 웨이모의 차이가 딱 나오게 되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카메라를 이용을 해갖고 물체를 갖다가 보고 식별을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근데 웨이모 같은 경우는 라이다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시각적으로 보게 되는 이미지가 이런 디지털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죠. 자, 이렇게 디지털 이미지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 라벨링 작업이라는 게 굉장히 이게 돈이 많이 들고 시간이 많이 들고 인력이 많이 소모가 되는 겁니다. 웨이모가
사실 자율주행에 지금 가장 많이 돈을 쏟고 있는 거는, 자, 얘가 차라는 거를 갖다 여기에서 잡힌 물체가 차라는 걸 인식을 하기 위해서 각각의 계속 얘는 차, 얘는 차, 얘는 차, 여기 있는 것은 사람, 이런 식으로 라벨을 갖다가 계속해서 프레임 단위로 붙여주는 작업을 갖다가 하고 있는데, 여기에 굉장히 많은 돈을 쏟고 있습니다. 가장 큰 돈을 쏟고 있죠. 네, 자,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하고 있는데, 왜 여기서 돈을 쏟냐고 하면은, 자, 이게 보통 이제 AI 데이터 팩토리라고도 부르고, 여기서 적혀 있다시피, 이거를 데이터 팩토리라고 했었는데, 지금은 이제 놀리는 말로 해갖고, 이거 진짜 약간 조롱을 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AI 팜, AI 농장이라고 부르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사무실처럼 앉아서 있죠? 여기에 원래 몇 년 전까지 뭐가 있었냐면, 미싱이 있었습니다. 미싱이 있던 자리에다가, 미싱 대신에 이제 컴퓨터, 노트북을 갖다 한 대씩 놔준 겁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앉아서 뭘 하고 있냐면은, 라벨링을 하고 있는 겁니다. 방금 전에 보셨던 이런 데이터를 갖다가 프레임 단위로 놔둔 상태에서 일일이 사람이 차, 사람, 이런 식으로 라벨을 붙여주고 있는 겁니다. 엄청난 노가다 작업이죠. 단순 노동 노가다 작업입니다. 그래서 이런 작업을 하고 있는데, 테슬라 같은 경우는 이게 점점 발전이 되고, 카메라로 우리가 사람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하다 보니까 이것에 대해서 AI가 이제 판단을 해서 자동으로 라벨링, 얘 같은 경우는 차다, 차라는 라벨링을 갖다 붙일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웨이모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여기서 이걸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이제 앞으로도 더 격차가 벌어질 것 같은데, 어찌됐든 간에 이 라벨링이라는 작업을 하지를 않으면은 굉장히 이제 이 메타버스라든가 아니면 AI를 갖다가 이용하는 세상이 왔을 때 굉장히 큰 많은 문제들이 되는 것이겠죠. 이게 왜 그러냐면은 지금 보시고 계신 요 이미지, 요 화면 같은 경우를 갖다가 우리가 가정을 갖다가 한번 해보죠. 이게 우리가 앞에서 봤던 이런 글래스를 통해 가지고, 이런 글래스를 통해서 이렇게 거리를 갖다 우리가 본다고 생각을 했을 때, 이 자동차를 보면서 이 자동차가 어떤 차일까를 갖다가 알고 싶어 합니다. 그런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렇게 자동차의 모델명과 상품 어떤 재원 같은 것들이 쭉쭉쭉쭉 자동으로 나와야겠죠. 이렇게 나와야 될 텐데, 자, 이것을 갖다가 일일이 라벨링을 해줄 수가 없습니다. 스스로가 판단을 해서 얘들을 갖다가 찾아내야 되는 거죠. 웨이모처럼 계속 라벨링을 해줄 수는 없는 겁니다. 찾아내줘야 되는데, 여기에서 이제 문제가 생깁니다. 테슬라 같은 경우는 얘들이 각각이 자동차라는 것만 인식을 해주면 됩니다. 얘가 자동차라는 걸 인식을 해주면 되는데, 우리 사람 같은 경우는 지금 이 차에 전체적으로 이 정도가 가려져 있는데도 불구하고 얘가 벤츠구나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죠. 예측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왜? 전체적인 다른 부분의 외관을 보고선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근데 AI 같은 경우는 이 외관을 보고 알 수가, 외관의 일부를 보고 알 수가 있다. 이런 거는 학습을 해줘야 됩니다. 그게 이게 딥러닝이라고 하는 것인데, 지금 제가 이 사이트를 갖다 한번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작동을 하질 않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링크를 찾을 수가 없어갖고 그냥 구글에서 이미지만 했는데, 마이크로소프트에서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를 갖다가 이제 애저 같은 걸 하기 전에 이제 딥러닝 같은 경우를 사람들이 테스트해 볼 수 있는 그런 사이트가 있었는데, 데모 사이트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이 있는데, 자, 예를 들어 갖고 이제 우리가 AI에게 이것이 사과다라는 걸 갖다 인식을 시켜준다 라고 했을 때, 이 사과의 사진을 하나 보여주고 우리가 라벨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얘는 사과다 하고 라벨 하나 붙여줘야 됩니다. 자, 문제는 뭐냐 하면은, 우리가 지금은 이쪽 방향에서 사과를 갖다 보고 있지만은 사과를 다른 방향에서도 볼 수 있다는 것이죠. 다른 방향에서도 어떤 방향에서 보게 될지 사실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다른 방향에서 볼 수 있다 보니까 이 사과의 다양한 방향의 사진을 보여주면서 계속해서 얘도 사과, 얘도 사과, 얘도 사과, 이 모든 게 다 사과라는 거를 갖다가 알려주어야 됩니다. 그렇게 알려주었을 때, 심지어는 꼭지가 없는 사진도 사실 보여줘야 되겠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알려주었을 때 그걸 가지고선 자기가 학습한, 지금까지 사람이 알려준 이 사과와 내가 지금 본 사과가 몇 프로를 일치하는지를 갖다가 확인을 해서 얘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판단하는 게, 이런 것이 이제 딥러닝 같은 형식의 AI의 특징인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여러 가지 또 문제가 나옵니다.
사과의 광택이나 색깔이 조금씩 다를 수도 있고 이미지가 크기도 다를 수 있고, 특히 이제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방금 설명드린 것처럼 보는 방향에 따라서 굉장히 많은 차이를 갖다가 지니게 된다는 거죠. 심지어는 이렇게 해갖고 화면을 가려놓고, 자, 얘가 사과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맞춰봐라고 하는데, 요 일부분을 보고 사람들 같은 거는 사과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AI 같은 경우는 이런 것들이 힘들어질 수가 있습니다. 이거를 갖다가 좀 더 어떤 상황인지 구체적으로 보여드리게 되면은, 이거를 이제 유니티에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 자기네 블로그에서. 자, 이제 매장에 있는 매대입니다. 자, 이렇게 물체들이 사람의 눈으로 보일 때는 보이죠. 근데 얘들이 만든 데이터셋, 합성 데이터셋을 갖다가 이제 이용을 하게 되면은, 이거는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자, 사람의 눈으로 보는 것이고, 얘는 AI가 보는 것인데, 자, 이 중간을 갖다가 두 개를 합쳐가지고선, 자, 각각의 물체에 이렇게 자동으로 태그를 갖다가 이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얘가 켈로그 콘프레이크인지 아닌지를 갖다가 알려줄 수 있다, 이런 것입니다. 근데 여기서 가장 대단한 것은 무엇이냐면은, 전면에 있는 눈에 잘 띄는 상품뿐만이 아니라 후면에 상품의 일부만 보이는 이런 제품들까지 전부 다 태깅이, 이렇게 라벨링이 자동으로 된다는 것이죠. 자, 이 부분이 가장 대단한 것입니다. 이게 왜 대단한 것이냐 하면은, 아까 얘기 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물체가 이렇게 가려져 있을 때, 사람은 이걸 구분할 수 있지만, 현재 AI는 이 차가 정확하게 어떤 브랜드인지를 갖다가 찾아낼 수가 없습니다. 그 이유가, 지금 보신 것처럼 학습을 시킬 때 이미지가 2차원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미지들이 전부 2차원 이미지이기 때문에 그렇죠. 자, 이거를 갖다가 확실하게 어떤 방향에서 어느 정도 파트만 보여도 알 수 있게 하려면은 이미지 자체가 3차원 이미지가 돼야 됩니다. AI에게 2D 이미지가 아니라 3D 이미지를 가지고선 학습을 시켜줘야 된다는 것이죠. 자, 이게 왜 필요한가 하면은, 물체들이 저렇게 정돈돼 있지 않고, 이렇게 정돈돼 있지 않고, 물체들은 이렇게 마구잡이로 걸려 있을 수도 있고, 장바구니에 이런 식으로 담겨져 있을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숨겨져 있는 물체의 모습의 반만 나와 있고, 구겨지고, 뒷모습만 보이죠. 이건 심지어 봉투가. 자, 여기서는 한 3분의 1 정도, 3분의 2 정도, 3분의 1 절반 정도만 해갖고 보여지게 되는데, 이거를 보고선도 이 물체가 어떤 것인지를 갖다가 알아내는 라벨링이 자동으로 100%라고 나오죠. 그렇게 해갖고 할 수가 있어야 되는데, 자, 이거를 하기 위해서 이 친구들 같은 경우가, 자, 이거 같은 경우는 지금 요 보시는 이미지는, 얘네는 자기네 유니티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만든 CG입니다. CG. 실제 이미지가 아니라 CG인데, 각각을 모델링을 하고 매핑이라고 해갖고 이 텍스처죠. 이 외관에 있는 이거를 갖다 입혀줘 갖고 이거를 자기네 이 합성 데이터 셋에다가 입력을 해주게 됩니다. 입력을 해주게 되면은, 그 입력된 데이터를 가지고 보게 되면은 어떻게 보이게 되냐면은, 사진의 이미지가 아니라 이 물체 자체가 3D로 만들어진 물체이기 때문에, 전면, 측면, 후면까지 모든 이미지를 갖다가 인식을 갖다가 하게 되겠죠. 인식을 한 상태가 되기 때문에 물체가 어떤 상태로 있건 어느 부분만 보이건 상관없이 이 물체가 어떤 물체인지 라벨링을 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얘들 같은 경우는 이제 이런 거를 갖다가 개발을 갖다가 하여서 런칭을 갖다 지금 했다는 건데, 자, 이건 같은 경우는 CCTV라든가 자율주행 같은 기술에서도 사용이 될 수가 있고, 여기 보시게 되면 실제로 자기들이 사용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분야를 갖다 보여주었는데, 로보틱스 오토메이션 해갖고 공장 자동화 같은 경우에도 얘가 물체를 갖다 정확하게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사용을 할 수가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거는 이제 계산대가 없는 매장 같은 경우도 각각의 물체를 갖다 가져오게 되면은, 그 물체의 제품을 가져오게 되면은 그 제품의 정확한 상품 정보를 갖다 인식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이런 것도 가능할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서,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공장에서 외관 검사를 갖다 하는 것인데, 외관 검사를 하는 거는 자기네들의 제품을 사용하면 훨씬 더 잘 할 수 있다라고, 그리고 이야기를 갖다가 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자, 이런 식의 구분이 가능하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제 글래스 같은 거를 끼고 나왔을 때 실제로
이런 것이 가능해지게 되겠죠. 우리가 보는 모든 물체에 대해서 이 제품들이라든가 물체들에 대해서 이렇게 태깅이 자동으로 AI가 이것에 대한 거를 갖다 데이터를 갖다 확인을 해가지고 해주는 것이 실제로 가능해지게 될 텐데, 자, 그러면은 이제 유니티에서 이거를 갖다가 일일이 이런 제품에 대한 정보를 갖다가 모델을 만들고 해줘야 되냐? 그게 아니겠죠. 각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들은 자기네 제품이 이 AR 글래스를 통해서 판매가 되거나 사람들에게 홍보가 되었으면은 하는 그런 마음들이 있기 때문에 이 제품을 갖다가 생산하는 기업에서 이러한 모델링을 만들어서 이제 유니티를 이용한 이런 모델링을 만들어서 입력을 해주는 그러한 세상이 아마 되지 않을까라는 예측을 해봅니다. 왜냐하면은 현재 지금 이러한 기술을 갖다가 만드는 것을 이제 완성한 기업은 지금 유니티가 지금 유일하죠. 단순히 이제 메타버스를 위해서 지금 현재 유니티의 소프트웨어를 갖다가 해서 메타버스에 사용할 수 있는 거는 자, 요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겁니다. 요런 부분을 만들어 주는 것인데, 자, 그것을 넘어서 진짜 우리가 영화에서나 보던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준다. 이런 것들이 가능하게 해준다라고 하면은 거의 지금 이제 메타버스 분야에서는 점유율이 현재도 1위지만은 이제 다른 기업들이 쫓아올 수 없을 정도로 굉장히 큰 격차를 벌리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이러한 것들이 선으로 반영이 되어서 이런 투자 기관들 같은 경우가 지금 매수 등급을 갖다가 다 부여하고 주가 상승을 갖다가 이제 목표 주가 같은 거를 다 상향 조정을 갖다가 한 것으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것으로 해서 이제 유니티가 왜 며칠 동안 계속 상승 추세를 갖다 보이고 있고 앞으로도 이제 상승을 할 것인지 아닌지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갖다가 해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오늘의 이야기는 한번 마쳐볼까 합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